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극장가 소식 준비했는데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번 주말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극장가는 성수기로 정말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순위권 싸움도 치열한데요.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네, 국제시장이 한국 영화로는요, 11번째로 누적 관객 1000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국제시장은 5주 연속 1위를 차지를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누적 1100만의 돌파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윤재균 감독은 조만간 자신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대 공식 흥행 기록이죠. 1145만 3338명입니다. 국제시장이 해운대를 넘어서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17일에는 53.2%, 18일 51.7% 등 여전히 50%대의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시장의 흥행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신작들이 박스오피스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연애가 바로 2위에 랭크를 했는데요. 분명 1위를 노렸을 겁니다. 14일 개봉 첫날 2위로 등장한 오늘의 연애는요. 15에서 16일 1위로 올라서며 흥행 바람을 타기도 했지만 17일에서 18일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봉 첫 주 1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스크린 데뷔 이승기와 또 스크린 첫 주연 문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박물관은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과 허삼관이 3위와 4위 그룹에 머물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단 3, 4위 그룹에 형성했다는 자체가 두 작품에게는 조금 뼈아픈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허삼관은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 5,000명의 차이로 3, 4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개봉 첫날부터 조금 불안했던 허산관은요. 흥행바람이 좀처럼 불지 않고 있습니다. 하정우, 하지원이라는 거물급을 내세웠지만 개봉 첫날의 성적은 3위고요. 17일부터는 그나마 3위 자리도 4위로 밀려나고 맙니다. 좌석 점유율도 17일에는 39.9%, 18일에는 38.6%로 4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 출발이 더욱 암울합니다. 고작 5만 관객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인기 시리즈답게 서서히 관객 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7일부터는 허삼관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는데요. 좌석 점유율 또한 훨씬 더 허삼관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큰3와 패딩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등은 신규 개봉작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위에서 8위로 떨어진 테이큰3는 322개의 상영관에서 79,466명을 동원을 했고요. 패딩턴과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각각 41,134명 그리고 40,394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세 작품은 모두 전주보다 70% 이상의 관객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유하 감독이 연출하고 이민호, 김래원이 출연한 액션 누아르 강남 1970이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히어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액션 존 윅, 장마크 발레 감독이 연출하고 리즈 위더스푼이 출연한 드라마 와일드, 마이크 리 감독이 연출하고요. 티모시 스폴이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터너, 각본가 알렉스 갈란드가 연출 데뷔한 SF 엑스 마키나와 힐러리 스웬크, A. 로썸 주연의 드라마 유아 난 유아, 또 한지원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이죠. 생각보다 맑음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6년째 병원에 제집처럼 드나드는 누구보다 성실한 모범 환자 수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시한폭탄 승민과 엮이면서 그의 평화로운 병원 라이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오는 1월 28일에 개봉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쏴란데요. 감독에는 문재용이, 출연에는 이민기와 여진구가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화입니다. 8만 명의 전사자가 남긴 참혹한 전투, 그리고 아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는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터 디바이너인데요. 전쟁 영화입니다. 감독에는 러셀 크로우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도 러셀 크로우, 그리고 올가 쿠릴렌코와 제이 코트니가 출연합니다. 오는 2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진격하라. 바로 인류의 반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진격의 거인 홍련의 화살이 오는 1월 2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화책으로도 정말 유명했었죠. 감독에는 아라키 테츠로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유우키와 이시카와 유이, 그리고 이노우에 마리나가 목소리를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한 주 박스오피스 순위와 또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국제시장이요.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를 보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고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는 등의 이유로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정말 관람을 하기 시작했었죠. 이 영화는 스스로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리우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자꾸 이 영화를요, 포레스트 검프와 국제시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영화적 관점에서 포레스트 검프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 포레스트 검프는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일생.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지난 199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로빈 라이트와 마이켈 티 윌리엄스, 셀리 필드, 게리 시니즈 등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를 맡으면서 제7회 시카고 비평가협회 나무주연상, 그리고 제5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그리고 제6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는요,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관왕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요, 청년의 일생을 쫓고 있습니다. IQ 75 포레스트 검프는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맑고 티 없는 선량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의 희생으로 간신히 입학하게 된 포레스트 검프는요, 어린 시절 척추 문제로 인해 착용하던 다리 보조기 없이 달리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엄청난 달리기 속도에 감탄한 엘라베마 대학교 미국 미식축구 코치의 추천으로 대학 미식축구팀으로 스카웃이 되게 되는데요. 이후 포레스트 검프는 미국 육군팀에서 탁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요. 또 군제대 새우잡이 사업, 3년 동안 대륙 횡단 등으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네, 그럼 포레스트 검프의 일대기를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늘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검프가요, 다리에 착용한 보조장치를 깨고 처음 달리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해방하는 검프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형상화한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검프는 장성한 청년이 되지만 검프에 대한 괴롭힘은 여전합니다. 검프는 동네 양아치들을 피해서 그저 달리고 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대학 풋볼 장학생으로 활약하는 포레스트 검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사진입니다. 검프의 품에 숨어두었던 검프는 가장 소중한 친구 버바. 버바와 함께 새우잡이 동업을 하자는 꿈을 지켜지지 못합니다. 월남전에서 죽어버린 흑인 청년 버바의 꿈은 백인 엘리트 테일러 중위에게 전의를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입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 건프는 사실 미국, 중국의 핑퐁 외교의 숨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포춘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버바 건프의 CEO 건프. 버바는 월남전에서 죽은 단짝의 별칭이죠. 네, 미국의 이상과 좌절의 시대인 1960년대의 배경으로 조금 모자란 IQ를 갖고 있는 건프의 삶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소한 영웅담이면서도 보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목소리와 또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살아간 한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톰 행크스를 미국의 대표 배우로 끌어올린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또 근면성실한 포레스트 검프와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가출하면서 히피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영원한 사랑 제니를 통해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과 이에 맞서는 진보적인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인물의 삶을 교차시키면서 이들의 즐거운 화해와 시간을 통해 탄생한 아이를 보여주며 시대의 화해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아들이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 네, 포레스트는 바보일지언정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고집 있는 멍청이였고요. 또 현명한 어머니의 가르침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조차 못하고 순진한 아들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땐 거짓말도 괜찮다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융통성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앨리스 프레슬리에게 현란한 다리춤 동작을 알려준 것도 어린 시절 다리 보조장치를 했던 건프입니다. 건프는 심지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제보자로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포레스트 건프가 영화로 만들어진 1990년대 초중반, 관객은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특수효과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건프는 철저하게 특수효과를 건프의 드라마 속에 숨기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요, 테크놀로지가 영화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드라마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표피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의 정치적 역사성과 또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포레스트 검프는 가장 사랑하는 영화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보통 재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본 그때 그 공간에서 영화를 맥락화하게 되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는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추억과 겹치게 될 거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보 같기만 했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의 텅 빈 공간과 겹치기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는 바보도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초콜릿 상자처럼 알 수 없는 그런 맛을 숨겨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구원의 이미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구원의 이미지야말로, 그런 희망의 이미지야말로 포레스트 검프가 위대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미지의 체험에 반대하는 서사 분석 또한 충분히 영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영화 포레스트가 행복했던 이유는 그가 성공해서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바보같이 순수하게 자신을 비우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죠. 틀에 갇혀서 앞으로 달리지 못한다면 더 멀리 나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그 말은 곧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곧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네, 삶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영화는요,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아주 짙은 교훈을 남겨주는 영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베를린 영화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5회 베를린 영화제가 경쟁부문 진출작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 경쟁부문 진출작과 또 각 부문별 초청작을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베를린 영화제의 공식 경쟁부문 초청작은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자벨 코이제트 감독의 노바디 원츠 더 나이트를 비롯해서 21편의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알바니아와 벨기에, 불가리아와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영화들이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는요, 2년 연속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 영화는요, 지난 2013년이죠.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요. 수상에서 고배를 마신 바가 있고요. 지난 2014년에는 경쟁 부문 진출작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칸 영화제, 그리고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 잇따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화장이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 주간에 초청이 됐고요. 또 비경쟁 부문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이 초청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은 파노라마 부문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장은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위촉이 됐고요.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명예 황금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빔 벤더스 감독은 에브리싱 윌 비 파인의 경쟁 부문에도 후보를 올렸습니다. 네,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는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베를린 영화제 제65회 베를린 영화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대상입니다. 종목 번호는 001680입니다. 대규모 리뉴얼 효과의 본격화와 또 브랜드 교체로 일회성 비용이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과 단기 환율 부담 완화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대상은 국내 최대의 전분과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전분당 시장 1위 업체인데요. 장류와 조미료를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서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과 해상 운임의 변화, 그리고 환율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SKC입니다. 종목 번호는 011790입니다. 2014년 화장품 원료업체인 바이오랜드 인수와 2015년 미쓰이 케미칼과의 원자재 사업 계획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화학제품과 화학제품 스프레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법인 실적 개선으로 지난 4분기와 1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SKC는 주로 폴리에스터 필름과 기초 화학 원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SK의 계열사인데요. 폴리우레탄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옥사이드 제품 등 생산하고 판매하는 화학 사업과 또 LCD 일반 산업재 부품, 그리고 태양 전지용으로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에서 삼성증권에서 추천하는 대상과 현대증권에 추천한 SK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휴대폰으로 도미노를 만들면 어떤 형상을 하게 될까요? 아이폰으로 만든 환상의 도미노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Alright, go. Here we go. Wow! It's working! It's working! Go, go, go.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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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네, 우리가 도미노를 볼 때는요, 어떤 형상이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보는데요. 이렇게 전자기기를 갖고 또 다른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는 거 참 신기하고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는 2015년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시비와 곡직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정리라는 것은 바르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정의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잠깐 불합리하다, 또 불합당하다 생각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바르게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